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결혼해서 후회하는 것 영포티 너의 선택이다. 누구 원망하지 말고 하소연도 하지 마라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좀 영포티 분들 많이 깝니다. 네, 많이 좀 비판해요. 근데 비판할만 하잖아. 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뭐 최근 영포티 분들 좀 나쁘게 이렇게 지적받으니까 붕어 형 너도 거기 편승해가지고 그 영포티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냐, 왜 갑자기 가만히 있던 영포티 건드리냐, 이렇게 댓글 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래전부터 영포티를 안 좋게 생각하고 이 영포티 이슈가 있기 전부터 팩폭으로 많이 팼습니다. 방송을 오래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왜냐, 제가 결혼설 할 때 그 영포티 아저씨 와가지고 메탄지 못하면서 많이 보여주길래 팩폭으로 많이 좀 참교육했습니다.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알 거야. 그래서 제가 영포티 분들을 좀 예전부터 안 좋게 생각했어. 특히 영포들이 그 잘못된 어떤 그런 결혼관, 연애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뭔가 맞다 안 시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제가 좀 팩폭으로 좀 많이 깨갱시켰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 아직도 이게 뭐가 문제 있지? 아니 남자라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도 영포티 분들의 어떤 잘못된 연애관, 이 결혼관에 대해서 계속 지적할 겁니다. 왜냐? 팩트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반응이 안 좋으면 안 합니다. 반응이 안 좋고 시큰둥하면 안 해.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 그리고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러면 안 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요새 보면 이 결혼 생활에 뭔가 현타를 느끼는 그런 영포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타 느끼만 하죠. 왜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결혼 문화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특히 남들의 어떤 결혼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 왜냐? 아, 결혼한다고 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구나. 특히 대한민국 땅에서 국내연애 했을 경우 행복하게 사는 게 정말 힘들구나. 특히 영포티 같은 결혼을 하면 정말 괴롭게 살 수 있을거라는 것을 우리 영포티 분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인드냐, 지금 후배 세대들은 내가 설령 결혼을 못할지언정 영포티 같은 결혼은 절대 안 하겠다. 그 영포티 같은 결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취직 결혼은 절대 안 받아주겠다. 예. 지금 여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직까지도 그런 신데렐라 결혼, 좋게만 한 신데렐라 결혼이고 나쁘게만 취직 결혼, 예. 그런 상승운을 바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냥 결정사 가보면 대부분의 그 여자분들이 다 그런 마인드예요. 이 결혼 한 방으로 자신이 처한 위기를 뭔가 바꾸겠다. 아니면 결혼을 뭔가 한몫 건지겠다. 그런 마인드 가는 사람 너무 많아. 근데 남자들이 결혼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냐?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 중에서 멀쩡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결혼 트렌드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비슷한 조건과 능력을 가진 그런 집안 여자가 아니면 아, 결혼 안 하겠다. 앞으로 반반 결혼하자. 우리 집이랑 비슷한 어떤 집안, 나랑 비슷한 어떤 경제력, 비슷한 벌이, 이런 조건을 가진 여자가 아니면 굳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 까짓고 혼자 살겠다.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죠. 왜냐? 그 영포티브들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결혼을 많이 해줬습니다. 여자분이 가진 게 없어도 뭐 3천만 원 있어도 다 받아줬어. 그러니까 어떤 뭐 학설이 나왔습니까? 뭐 설거지나 마통은 나왔잖아. 마통이 왜 났을까? 마통을 뚫고 결혼하신 분들을 바라준 영포티가 있으니까. 반박 못하겠죠. 우리가 이제 영포티의 어떤 결혼 문화 보면 느끼기 뭐냐 하면 여자가 앞가지 못하고 책임감 없는데 그런 여자와 결혼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돈을 열심히 벌어본 적도 없고 돈 관리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의존적이고 뭐 얼굴만 예쁘기만 할 뿐.
딱히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예, 지옥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다 아는 거죠. 연애할 때는 뭐 여자 외모가 뭐 좋으면 좋죠. 근데 결혼할 때는 또 아닐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뭐 여자 외모 평생 보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자가 안 늙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여자가 예뻐도 결혼해서 애 낳으면 다 늙습니다. 웬만하면 다 늙어요. 역변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현타 느끼는 사람들 많아요. 이 여자 분명히 연애할 때 예뻐가지고 내가 사귀었는데, 내가 좋아 사귀었는데, 여자가 좀 갑질하고 뭐 해달라는 거 많아도 여자가 예뻤으니까 그래도 내가 받아주고 했는데, 결혼해서 이제 애 키우고 전업주부로 눌러앉고 그렇게 하니까 살찌고 관리 안 되고 집에 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나한테 용돈 얼마씩 씌워줘. 자기는 돈을 어디다 쓰는지 얘기를 안 해. 그런 케이스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영포티에 그런 경험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여자가 외모가 괜찮아도 지하까지 못하고 책임감 없고 뭔가 직장에서 열심히 다녀본 적 없고 뭔가 돈을 열심히 이렇게 모아보고 억척스럽게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여자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자분들 이런 말씀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자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자분 중에 정말 책임감 강하고 앞가림 잘하고 정말 남자만큼 일하고 돈 잘 모으고 헛짓거리 안 하고 그런 여자가 정말 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런 여자는 다 짝이 있고 결혼했습니다. 맞죠? 그 여자분들은 굳이 시집 안 가지 않습니다. 시집 다 가요. 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이제 나이 차가지고 그런 분들 제외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나이 찬 분들 중에서 정말 능력 있고 돈 잘 모으고 그런 케이스가 드뭅니다. 드물어요. 왜냐 결정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여러분. 물론 여자분들 중에 정말 능력 좋고 배경 좋은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야. 여자분 중에 정말 있잖아. 그런 사람도 있어. 나는 뭐 전문직인데 워낙에 이제 연구에 심취하느라 뭐 일이 좋아서 일에 빠져 사느라 홍기를 쳤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솔직히 말할게요. 여자 100명 있으면 한 5명 될까 말까 합니다. 절대 다수는 아니에요. 절대 다수는 어떤 케이스냐면 젊을 때 자기가 좀 여자니까 이제 남자들이 만나주고 이렇게 데이트해주고 그때는 그게 좋은 건지 몰랐죠.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30대 접어들면서 자기가 이제 현실을 보니까 뭐하는 돈도 많이 없고 우리 집도 그렇게 잘 사는 거 아니고 직업도 뭔가 불투명하니까 이제 와서 결혼해야겠다고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여자가 결정사 가입했다는 것이 사는 바가 커요. 여자가 결정사까지 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자 가치가 그렇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봐. 여자가 정말 가치가 있다면 소개팅 계속 들어옵니다. 맞죠? 만나자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 근데 왜 비싼 돈 주고 결정사에 가입했을까? 여자분 그런 거 돈 아까워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사 가입하는 여자가 훨씬 더 비싸요. 근데 왜 비싼 돈 주고 가입하는 걸까? 그 돈 아까울 텐데. 간단합니다. 여자가 결정사까지 왔다는 거는 아무도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네. 좀 나쁘게 말하면 아무도 본인의 여자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냐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괜찮고 이제 검증이 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거금을 쓰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정작 남자 입장에서 달라요. 남자는 그런 거예요. 너 여자를 안 본다는 겁니다. 여자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소개팅도 안 되고 선도 안 되고 헌팅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니까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거금에 돈 써가면서 가입하는 겁니다. 그걸 남자도 알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여기 들어왔구나. 그럼 남자들이 가입하겠냐고. 가입 안 하죠. 그래서 앞으로 남자들은 있잖아요. 옛날처럼 막 무조건 결혼해야겠다. 늙어서 혼자 살기 싫다. 그래서 억지라도 결혼해야겠다. 아마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설령 결혼해야겠다 마음 먹은 사람도
그 국제결혼 안 해볼 겁니다. 국제결혼. 왜냐, 돈만 많으면 국제결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남자는. 나이 먹어서 외모 관리되고, 이제, 배경만 갖춰진다면 국제결혼은 맘먹으면 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 이게.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랄게. 남자도 국제결혼 하려면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벌이가 좀 돼야 됩니다. 국제결혼 하는 것도 능력이야, 여러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남자 입장에서 이제 와서 나이 먹고, 나이 찬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여러분, 남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자녀를 가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녀 없이 살고 싶어 합니까? 대부분 자녀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내 2세를 남기고 싶어 해.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나이가 찬 여자를 만나면 그럴 가능성이 없어지잖아. 그리고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괜히 나이 찬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임신 같은 거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니면 설령 뭐 자녀를 뒤늦게 낳는다 하더라도 요즘에 말 많은 어떤 기형아 출산 같은 게 생겨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겨우 힘들게 뭐 나이 먹고 겨우 낳았어요. 낳았는데 애가 아프고 잡히기가 있어요. 어떡하실 겁니까? 내가 안고 가야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젊은 외국 여자와 결혼해서 혼혈 가정으로 이렇게 자녀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점점 이제 혼혈 가족에 대한 장벽도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애 키우는 부모님 알 거예요. 보통 요즘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혼혈 자녀 한 반에 한두 명씩 있어요, 이게. 네. 요즘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여학생들 보면 약간 보면 얼굴이 한국 얼굴이 아니야. 머리가 아까 갈색이에요. 약간 동양인처럼 안 생겼어. 그럼 그거 뭐예요? 혼혈의 가정이라는 거죠. 엄마 쪽이 이제 그런 뭐 유럽 쪽이나 다른 나라에 이제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겠죠. 점점 위화감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능력 갖춘 남자들이 굳이 모험수도 안 들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요. 굳이 내가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나이 먹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런 마음 안 가질 거야. 그럴 가능성이 점점 적어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혼자 사는 걸 만족해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면 여러분 있잖아요. 돈만 많으면 괜찮습니다. 혼자 산다고 다 외롭게 사는 게 아니야. 혼자 살면서 이런 분들은 혼자 사는데 돈이 없는 분들이에요. 혼자 사는데 벌이가 적고 돈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외롭게 살아. 근데 혼자 살아도 좀 벌이가 되고 자기 집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괜찮게 삽니다, 여러분. 예. 혼자 사는데 아파트 사는 남자분들 보면 집 엄청 깔끔해, 진짜. 예. 완전 모델하우스처럼 삽니다. 왜냐? 어지지 않거든요. 왜냐? 뭐 집에 있잖아요. 혼자 살아도 로봇 청소기를 한 번씩 이렇게 그냥 집 이제 내가 출근하기 전에 이제 충전해놓고 한 두 개 정도 돌려놓고 모두 집에 와도 빨랫감 말고는 내가 어지는 게 없어. 이불 한 번씩 정돈하고 맞잖아요. 주말에 한 번씩 이제 빨랫감 빨아주고 끝입니다 이게. 할 게 딸 게 없어요 여러분. 예, 내가 크게 어지지 않으면 보통 직장 다녀오신 분들은 집안에 그렇게 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불만 한 번씩 이렇게 좀 이제 접히는 적이 있고 한 번씩 이렇게 좀 펴주면 되잖아요 이게. 맞죠? 빨랫감을 이제 빨래 바구니 넣어놓고 처음에는 이제 이 집안이 좀 서툰데 하다 보면 늡니다. 하다 보면 이제 나만의 어떤 그런 이제 테크를 만들면 어렵지 않아 이게. 그래서 앞으로 나이 찬 여자 중에 굳이 여자를 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분들 나이 먹어서 결혼이 점점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힘든 게 아니라 거의 희박하다는 겁니다. 희박해요. 그러면 여자가 나이 먹어 정말 결혼이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그럼 되는 경우 설명드릴게요. 되는 경우. 예, 여자가 나이 먹어서 결혼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자가 엄청나게 예뻐야 돼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웬만한 젊은 여자하고 이제 봐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예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분이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보통 젊을 때 예뻐도 나이 먹어서 역변하거나 이제 노화가 오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 근데 나이 먹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외모를 갖춘 분들. 그러면 소수입니다, 여러분. 소수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자 나이가 35 넘었는데 웬만한 20대하고 비교해도 크게 꿀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케이스. 그런 케이스. 근데 그런 여자인데 집안이 좋아. 그러면 그런 여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정말 적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여자가 있잖아요. 남자 능력이 없어도 먹이 살리는 경우. 예. 여자쪽 집안이 막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남자 몸만 들어와도 살 수 있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대리살이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집안. 또 다른 경우는 뭐냐 하면 뭐 나이 많은 돌싱하고 결혼하는 경우. 이거 실제로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있었거든요. 예전에 어떤 남자분이 이제 그분은 재혼이에요. 재혼이고 노처녀하고 이제 재혼했습니다. 그 노처녀는 촌이죠. 그러니까 그 노처녀 분도 직업이 나쁘지 않아요. 교사입니다. 교사. 요거 교사예요. 근데 그분이 남자분이 별로 그렇게 어 재혼하기 좋은 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 40대 후반이고 자녀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와이프분 사별했는데 자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4명이야. 다 딸이야. 딸 부잣집이죠. 그걸 남편 혼자서 키우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시연이죠, 여러분. 뭐 자녀가 1명 있어도 힘든데 4명이나 있어. 그렇게 재혼하는 거야. 그런 재혼 흔치 않죠, 여러분. 이런 거 아니면 사실상 이제 결혼 불가능하다는 거지. 결정사 같은 데도 여자가 나이 먹고 이제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 매니저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죄송한데 그 나이에 총각은 힘들고요. 돌싱 어떻습니까? 네. 40 중반 돌싱 한번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좀 해드릴까요? 이런 말 합니다. 돌싱 만나라고. 좋게 말해 돌싱 만나라는 거, 나쁘게 말하면 넌 안 된다는 거. 이거. 너는 총각 절대 못 만나. 그냥 돌싱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고객이다 보니까 저 고객님 죄송한데 요즘에 총각분들은 힘들 것 같고 돌싱 분쟁 괜찮은 분인데 어떻게 한번 해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근데 속마음 그런 거죠. 야, 넌 안 돼. 넌 절대 안 돼. 그냥 돌싱도 넌 내가 말은 하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속마음 그렇게 먹는 거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은데 너무 부정적인 것만 올리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야. 저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런 말이 먹히다 생각하나? 결혼해서 더 잘 사는 사람이 많다고? 아니,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젊은 남자들은 결혼 생각이 없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 정말 영포TV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고 잘 사는 모습이 많으면 뭐 설거지 마통 같은 사례를 안 올리면 지금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결혼 생각이 없진 않겠죠? 생각해봐. 왜 지금 후배 세대 남자들이 예전처럼 결혼에 적극적이지 않고 연애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국제결혼 희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지금 결혼한 분들이 힘들게 사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잘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고 잘 사는 사람이 점점 준다는 게 문제죠. 확률이 적다는 게 문제야. 네. 많다고 말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예요. 자, 잘 들으세요.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긴 한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잘 사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혼 안 했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혼 안 했어도 자식 때문에 참고 살거나 말이 좋아 부부지 관계도 안 가지고 갑박 쓰는 부부도 많이 있어 여러분. 남들한테 얘기는 안 해. 남들은 행복한 척 하지만 막상 집에 들어가면 말 한마디 안 하고 잠도 따로 자고 밥도 따로 먹고 집에 와서 말 몇 마디 나누지도 않고 솔직히 말해서 애만 아니면 진작에 갈라서고 남을 부부들 많습니다. 잘 들으세요. 댓글 적으시면. 정말 님이 말한 대로 잘 사는 사람이 많으면 지금 우리나라 혼인율 이꾸라지 나지 않습니다. 이혼이 이꾸라지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혼인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국내 혼인율 낮아지고 있는데 이혼율은 엄청 높아요. 이혼율이 전 세계 탑 클래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뭐 그런 야스리스 부부도 많다고 하는 거. 야스리스도 전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있단 말이 나와?
아니, 잘 사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잘 사는 사람이 많은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설명 못 하죠. 너무 부정적인 거 물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현실을. 아직 현실 못 받아들입니까? 그만큼 멘탈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국제결혼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잘 사는 쪽 오히려 다문화 가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건 아닌데 그래도 크게 뭐 충돌 없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혼녀 보더라도 국내혼 이혼녀라고 다문화 가정 이혼녀라고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결혼한다고 해서 이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국내혼의 반절도 안 됩니다. 반절도 안 돼. 그리고 국제결혼 하신 분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니라 결혼한 지 15년, 20년 됐음에도 뭐 살면서 트러블은 발생할 수 있지. 근데 뭐 크게 갈등 없이 나이 먹어서 잘 사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제결혼은 잘 사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국내혼만큼은 잘 사는 사람이 많다고 이제 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결혼도 구분해야 돼. 국제결혼하고 국내혼하고 구분해야 돼요. 국내는 점점 좀 시장이 나빠지고 있어요. 확실하게. 여자분들은 솔직히 말할게요. 국내혼 말고는 수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있잖아요. 이 결혼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앞으로 남자들이 적어도 국내혼만큼은 예전처럼 그렇게 여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자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결혼 못한 여자는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 댓글 적으신 분도 제 말이 뭔가 좀 곡각에 들리겠죠. 곡각에 들었으니까 이런 댓글 적었겠지. 근데 본인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잘 들어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댓글 거는 사람이 많을까? 본인이 지금 적은 댓글에 대해서 댓글 거는 사람이 더 많을까? 분명히 본인 댓글이 더 댓글 거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럼 왜 내 말이 사람들에게 뭔가 공감을 얻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댓글 적어서 욕을 많이 먹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여론이 변했습니다. 결혼 시간도 많이 변했어. 본인만 그걸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기분 나쁘게 보실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 결혼 국내혼을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